안녕하세요. 26학년도 중등특수 서울 합격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순서는 제 소개랑 그리고 합격 요인 그리고 1차 공부법이랑 제가 일병행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차 공부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해에는 담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지만 그냥 본 정도였고, 이제 작년에는 2년차 담임을 할 때는 이제 담임 업무가 좀 적응이 돼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차에서 컷 플러스 0.3으로 붙었고, 최종에서는 이제 1점 차이로 떨어졌고요. 올해는 이제 1차에서 3점 차로 붙었고, 최종에서 0.6으로 좀 아슬하게 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일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합격한 요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을 병행하다 보면은 일단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공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단위로 스케줄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오후에 뜻하지 않게 일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근 전에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주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스터디 카페를 가서 집중해서 해야 하는 특수교육학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구조화를 좀 활용을 했는데요. 구조화의 장점은 목차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제가 만들기보다는 김은진 교수님 카페에 구조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는 편이었고요. 예를 들면은 웹접근성 같은 경우도 다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안 외워질 수도 있는데 시험 직전까지 반복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출 분석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문풀이나 모고를 들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기출에 좀 중점을 둬서 기출 분석만은 확실히 하자라는 목표로 기출을 꼼꼼히 받고, 기출을 풀 때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출 풀면서 관련된 내용을 인출하는 연습을 해서 기출을 조금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부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권지수 요약책을 활용했는데요. 이때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를 좀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30분씩 활용해서 교육학을 읽었고요. 주말에는 오전 시간을 아예 교육학 시간으로 잡고 교육학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로 권지수 교수님 책을 보면 목차가 있어요. 그 목차를 활용해서 구조화를 그렸고, 거기다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구조화만 보면은 회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전 과목을 다 봤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 교육심리, 이거는 이론서도 보고 구조화도 받고 나머지 3과목은 구조화만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서브노트를 만든 게 있어서 그거에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김은진 교수님 기본 이론을 좀 정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브에 채워 넣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3월에는 거의 못했고요. 4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가 상반기 패키지를 들었는데 기본 이론이랑 기출까지 전 강의를 다 수강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본 강의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들었고, 기출 강의도 기출 문제집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듣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면은 그 영역별 기출을 올려주세요. PDF 파일로. 그거를 활용해서 아이패드에 놓고 뭐 학교에서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에서나 언제든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패드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구조화 자료도 제가 만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김은진 교수님의 구조화 자료를 활용하되 제가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회독할 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를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저는 시험 직전에 전 과목을 회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화는 시험 직전까지 계속 추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을 위한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4월 중순부터 방학 전까지 7월까지 한 주에 한 영역씩 서브노트를 읽고 기출을 풀었습니다. 3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좀 시간이 좀 걸린 이유가 평일에 공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꼼꼼히 진행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좀 꼼꼼히 하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답을 풀고 관련된 내용을 인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한 번 더 푸는 식으로 좀 꼼꼼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방학 한 달 동안은 1회독,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1회독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좀 정해서 진행을 했고 시험 직전에는 3일에 1회독, 마지막 날은 전체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스케줄표를 작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랑 총론, 웹, UDL, 점자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면은 저는 맞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암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수교육학이랑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나중으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인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강제성을 부여하진 않고 자유롭게 매일매일 보자는 의미로 공부를 진행해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장특법은 처음에는 빈칸을 뚫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은 통암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조항은 좀 꼼꼼히 봤고 답 인출된 부분은 무조건 문장으로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방대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출된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기출 문장은 암기했습니다. 암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빈칸을 뚫어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웹이랑 UDL은 최대한 통암기를 진행을 했고요. 점자 같은 경우도 한글, 영어, 숫자는 암기를 했고 기출된 문장 부호는 암기를 했습니다. 뭐 물음표, 느낌표, 대괄호, 소괄호 이런 부분은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하루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를 좀 궁금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이번에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루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중에서 아침 시간은 반드시 확보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시 30분부터 7시까지 매일 30분씩 교육학을 읽었습니다. 읽었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이동하면서 장특법을 들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조만 외워도 5일이면 5조항을 외우는 거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무조건 8시까지 도착하자는 마음으로 8시까지 도착을 해서 8시부터 8시 40분까지는 장특법을 인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출근 전에는 교육학이랑 장특법은 무조건 잡고 간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중은 이제 8시 50분부터 4시 40분까지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집중하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최대한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론, 웹 접근성, UDL, 점자, DSM-5 혹은 뭐 청킹 이런 식으로 암기 과목을 좀 위주로 했었고요. 이때 업무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남은 시간을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면은 자꾸 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30분에서 1시간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이제 7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무조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집에서 했고요. 여름방학부터는 스터디 카페를 등록해서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수교육학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때 이제 스케줄표에 따라서
2, 3일에 1영역 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을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직전에는 하루에 2, 3영역까지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중요한 점은 키워드로 적는 연습이랑 관련 내용을 인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11시에 공부가 끝나면은 그날 했던 영역을 구조화를 그려가지고 전체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3시간,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하반기에는 5시간까지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반기 이제 7월 달부터는 주말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오전에는 교육학, 보통 교육학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도 저는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푸는 개요식으로 문제를 풀고 해당 답안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서브를 회독하고 기출풀기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제 저희가 스케줄표를 작성할 때 주말 하루는 꼭 제가 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학부모 상담이나 회의, 업무, 경조사, 개인 일정 등으로 계획한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말 하루를 비워서 못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세웠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제가 뭐 자료를 만들기보다는 김은진 교수님 강사님의 카페에 자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영역별 기출, 구조화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차 공부법은 저는 이제 1차가 발표 나고 집중반을 들었어요. 그래서 12월 26일부터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일 병행을 하다 보면은 스터디를 구하는 게 힘든데 학원을 수강하면은 스터디를 구해 주시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방학을 하기 전이어가지고 스터디원들이랑 스터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학원을 수강하면 멘토쌤들이 주말에는 수업 실현 그리고 평일에는 면접을 피드백을 봐주시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되니까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제 저는 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인천 선생님이랑 같이 스터디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인천은 지도안을 또 작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온라인 스터디를 구해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피드백 받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1월 9일 방학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시작했고요. 이제 12일부터 18일 동안 6일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실현은 하루에 2번씩 해서 총 12번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 피드백 받은 거는 무조건 보완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때 좋았던 점이 다양한 과목이랑 주제, 조건 이런 걸 많이 해보는 게 실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생 피드백 받은 게 도움이 되었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문에 근거해서 답을 하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지문 해석하는 거랑 근거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거 그리고 답변이 중복되지 않게 이 3가지를 좀 집중해서 면접을 하려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은 이제 질문을 듣고 답하는 추가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약해서 따로 전화 스터디를 구해서 질문을 듣고 답할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실 2차를 좀 늦게 준비한 이유가 1차가 붙을지 몰랐어가지고 좀 늦게 준비를 했는데 학원을 수강하면서 이제 멘토쌤들이 꼼꼼한 피드백을 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불안함도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원 수강하면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험생들의 수업 실현과 면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았던 부분은 제가 가져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시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면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꾸준히 공부하면은 언제든지 언젠간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